뭔가 시간을 아껴야 된다. 빨리 성장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더 최적의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는 메시지 중에 하나잖아요. 삶에서 비효율로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이 제 삶을 좀 여유롭게 바라보고 삶의 가치나 우선순위를 생각해보게 해준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꺼이 비효율적으로 살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휴식 찾기의 기쁨을 출간한 이후에 책을 읽은 독자님들이 제가 생각지 못하게 밑줄을 그어주시고 공유를 해주신 챕터의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의 내용을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해요. 제가 효율성을 엄청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외면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발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뭔가 밥을 먹으면서 동시에 뭘 한다든지 뭘 돌려놓고선 그 시간에 뭘 쪼개서 또 한다든지 효율적으로 가고 싶은 상태, 그리고 어떤 최적화의 상태, 이런 것들을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업무를 끝내는 법, 뭔가 효율적으로 소통을 하는 법, 아니면 버리는 시간 없이 알차게 뭔가를 해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든 시간을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라는 의문이 들어요. 내 삶에 중요한 게 뭐지? 라고 했을 때 답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일주일이나 한 달을 돌아보면서 제일 좋았던 시간이 언젠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어떤 투두리스트를 다 마친 날, 다 해낸 날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노을이 좋았다든지 커피를 아주 느리게 내리는 순간에 맡았던 그 향기, 그런 감각들, 그 시간의 정서들, 그리고 가만히 고요히 식물을 관찰하면서 멈췄는데 그때 햇살이 들어와서 멈추고 있구나,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을 때 감각이 훨씬 더 내 삶을 충만하고 풍요롭게 만들고 있는 시간이란 느낌이 드는데, 빨리빨리 해결해야 하는 것들 사이에서 건너다니다 보면 그런 시간에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번아웃의 종말에 나오는 중세 수도사들의 이야기예요. 중세 수도사들이 의외로 굉장한 얼리 어댑터들이었다고 해요. 수도원들에서 해내야 될 많은 일들을 효율화하고 시스템화해서 그것들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구축한 유일한 이유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뭔가 머리 망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내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도고, 그 기도는 기꺼이 느리고 비효율적인 방식, 그리고 좀 불편한 방식으로 천천히 하는 것으로 남겨두고, 그 외에 많은 것들은 효율화하는 것에 나 스스로 동의했고 그렇게 결정했고 선택했다. 저도 어떤 삶의 모티브로 삼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삶에서 효율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효율성은 내 나의 일부분일 뿐이고 효율과 비효율의 어떤 균형을 맞추면서 삶을 설계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일단 저는 부인할 수 없이 제 삶에서 비효율로 남기고 싶은 어떤 장면 중에 하나는 요리를 하는 시간이에요. 사실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한 것으로 따지자면 밀키트를 많이 사두거나 간단히 시켜 먹을 수 있는 배달 음식의 비중을 높이거나 하는 식으로 식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요리하는 과정 자체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고 제가 좀 놀이로 인식을 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모든 끼니가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은 뭐 볶음밥을 해야겠다. 그러면 천천히 쌀을 씻는 감각, 쌀을 얹혀놓고 그 밥솥이 약간 끓을 때 나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면서 냉장고에 있는 야채들을 꺼내서 그걸 엄청 익숙한 칼질, 능숙한 칼질은 아니지만 천천히 칼질을 해서 재료를 씻고 다듬고 먹기 좋은 크기로 예쁘게 모아서 야채의 여러 가지 색깔을 구경하는 시간, 그렇게 굉장히 느리고 비효율적인 과정으로 하나씩 재료들을 손질하고 다듬어서
한 끼의 요리로 완성해서 먹는 시간을 비효율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저에게 보내는 엄청난 정성이란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알약이나 아니면 한 끼를 정말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천천히 요리하는 과정을 남기고 싶다. 그게 수도사들의 기도처럼 저에게 남기고 싶은 영역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편으로 생각하자면 그 이야기는 저에게 요리라는 건 엄청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이자 가치라는 거, 제 인생에 엄청 중요한 파트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요리를 하는 시간을 좀 더 귀하게 여기게 되고 그 시간을 보내고 나면 좀 치유받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다 효율로 두더라도 이것만은 남겨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시간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산책을 할 때도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지금 오늘 몇 보를 걸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걷는 것과 그 시간 자체를 음미하면서 느린 템포로 가로수도 바라보고 하늘도 한번 올려다보고 새가 날아다닌다면 새의 움직임도 한 번씩 관찰해보고 지금 내 걷는 속도가 어떤지, 내 호흡은 어떤지, 기분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산책하는 것은 내 삶을 얼마나 더 깊이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인가, 얼마나 더 큰 여유와 회복감을 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다른 각도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비효율로 사는 시간, 비효율로 보내는 시간에는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훨씬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단순하고 깨끗한 몰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깨어있고 살아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요리를 할 때 굉장히 마음이 지치거나 힘든 상태에서 요리를 할 때는 그런 감각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리가 그런 느낌을 준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마음으로 요리를 할 때 저는 깨어있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느끼는 것 같고 누구나 삶에서 이런 시간이 있을 거란 생각을 하거든요. 가만히 살펴보면 남에게 부탁을 하거나 돈이나 이런 걸 써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도 내가 재밌고 즐거워서 즐기는 마음으로 하는 일, 어떤 시간에 내가 그런 감각을 느끼는지 진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그래서 책에도 그걸 좀 표시해 볼 수 있는 파트를 넣어두었는데요. 내 삶에서 최대한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처리하고 싶은 일과 반대로 느리지만 천천히 정성스럽게 행하고 싶은 일을 구분하고 실천해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예시를 들어보시면서 떠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효율적으로 하고 싶은 일, 업무 이메일을 확인하고 회신하는 것, 집안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 생필품을 구입하는 것, 청구서를 지불하고 금융관리를 하는 것, 건강검진을 받는 것, 반대로 비효율적으로 남기고 싶은 일, 아침에 핸드드립 커피를 내리는 것,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 자연 속에서 산책하는 것, 듣고 싶은 음악을 선곡하고 집중해 듣는 것,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 제가 어떤 단편적인 예시를 들긴 했지만 이 예시 중에서도 내가 조금 더 삶에서 낭만을 즐기면서 천천히 느린 속도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비효율을 허락하는 태도로 살다 보면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중요한 것으로 남기면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면서 자기 전에 삶에서 비효율로 남기고 싶은 것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